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32번째. 이번 주에는 사주팔자의 병만 잘 잡아도 쪽집 개소리를 듣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 공부를 입문하시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사주팔자의 병을 잡으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주팔자에는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들어있는 병이 있기 마련인데 그 병을 잡으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주팔자의 병이라면은 사주팔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운을 바로 사주팔자의 병이라 합니다. 그러니 사주팔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운을 찾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사주팔자의 병, 즉 문제가 되는 기운이 깊고 클수록 사주팔자가 안 좋거든요. 즉 사주팔자의 병이 크고 깊을수록 안 좋은 운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사주팔자의 병을 잘 잡으려면 사주 형국을 잘 파괴해야 가능합니다. 사주 강약은 어떤지, 또 조운은 어떤지, 통과는 되고 있는지, 또 그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 또 가장 약한 오행은 무엇인지 등을 잘 파악해야 사주에 있는 병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사주 형국을 잘 파악하게 되면 그 사주팔자에 들어있는 오행의 질도 잘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행의 질을 가지고 동변을 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팔자에서 병을 잘 잡을 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소위 쪽지게처럼 잘 맞춘다는 얘기 있죠? 바로 그러려면은 사주팔자의 병을 잘 잡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주 공부를 하면 사주의 병을 잡는 공부를 깊게 또 꾸준히 하셔야 실력이 는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통변, 즉 그 사주에 대해서 말이 안 떨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바로 사주의 병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한 번의 강의로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사주를 보면서 어떻게 병을 잡는지, 잡은 병으로 어떻게 사주를 파악해 통변을 하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계사년, 을축월, 개해일, 개축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의 병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의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개수, 작은 물이네요. 물의 내 편은 같은 비겁인 물이나 아니면 물을 생해주는 쇠가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개수, 작은 물, 그 다음에 일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네요.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서 상당히 제법 물 기운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토지장간의 월지, 축토지장간의 개수, 시지, 축토지장간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쇠를 찾아볼까요? 인성인 쇠는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사화 안에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고 월지, 축토 안에 신금, 조그마한 쇠, 시지, 축토 안에 신금, 조그마한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 편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개수, 해수, 개수 이렇게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상당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쇠기운과 물기운도 합세를 하고요.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받고, 다음에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하니까 힘이 받고, 이 세 가지가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준 오행이라 나무,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풀 정도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해수 안에 일지 해수 안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에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축토, 그 다음에 시지의 축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사화 지장간에 무토, 그 다음에 해수 지장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편도 사화, 을목, 축토, 축토에서 개수로는 내 편과 상대편이 좀 비슷한 것 같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주는 개수로 파악한다는 거 아니다고 그랬죠? 형국을 다시 파악해 보면은 먼저 상대편 을목 이거를 보자고요. 을목이 이 물을 흡수해 가지고 많이 설을 해주면은 사주 물기운이 많이 잡히는데 그런가요? 이 나무는 작은 나무, 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개수,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이죠. 이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연간의 개수까지 합쳐진 물이 이 나무를 거의 습목을 만들어 버리네요. 나무가 물에 젖어 가지고 둥둥 떠다니다가 썩어가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을목은 물을 빨아들인 게 아니라 물에 의해서 거의 수생식물이 돼가지고 썩어가고 뿌리채 뽑혀서 떠내려가는 형국이네요. 그래서 이 을목은 전혀 물을 흡수해주지 못하는 나무가 됐네요. 그죠? 그러면 상대편 하나가 사라졌죠? 다음에 해 중에 간목은 어떤가요? 같은 나무 중에서 마찬가지죠. 이 많은 물에 잠겨있는 나무가 거의 썩어가고 있어서 힘이 전혀 없고 설기를 못 시켜주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해중의 간목도 힘을 못 쓰고 있고요. 자, 을목, 해중의 간목 힘을 다 잃었다는 얘기죠. 자, 시지의 축토는 어떤 흙인가요? 은땅이죠. 은땅 중에서도 아주 조그만한 흙이에요. 근데 개수, 해수, 개수, 큰 물, 작은 물 합쳐져서 이게 쏟아지면 이 축토가 어떤가요? 거의 곤죽이 돼서 흙탕물로 변해버렸죠. 그러니 이 흙이 물을 막는 거 토국수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물에 당해가지고 흙탕물이 돼버리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 축토는 물을 막지 못하고 거의 물과 한통속이 돼버렸네요. 그러니 상대편 하나가 또 사라졌죠. 다음에 월지의 축토는 어떤가요? 같은 흙이죠. 같은 흙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그마한 흙은 이 많은 물에 의해서 거의 흙탕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이 물도 사라져 버리네요. 자, 이 불이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 불만 건재하면은 그래도 화생토 해가지고 흙도 단단하게 해주고 이 나무도 살아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불은 살아날 수 있나요? 불은 큰 불인데 나무에 생조가 없어요. 먼저 이 을목은 이미 썩어가지고 물에 젖은 나무라 목생활을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연기만 나죠. 젖은 나무 불에다 던져줘 봐야 연기만 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을목 정도는 큰 불 사화에 던져줘 봐야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무의 생조를 못 받고 위에 개수, 안개비가 내리고 이 축도 흙탕물 되면서 이 물들도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화. 그러면 이 사화도 거의 꺼진 불이 되네요. 사화 안에 무토, 그 다음에 경금, 병화 들어있죠. 이 병화가 거의 소멸되고 이 흙은 이 많은 물에 쓸려 내려가니 이 사화는 거의 경금의 기운이 강한 사주가 됐네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물을 설기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오행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을목은 거의 썩어가고 있어서 자기 살기 바쁘고 축토는 거의 흙탕물이 돼버리고 사화 꺼져버리고. 자, 사주의 병이 뭔가요? 바로 물이죠. 물로 인해서 사주팔자가 거의 장악된 그런 사주팔자가 돼서 이 사주는 물이 병이 됐습니다. 자, 그러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병만 잡았으면은 사주 상담이 된다고 그랬죠. 한번 보자고요. 이분 식상을 한번 보자고요. 을목 이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썩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떠낼래 가지고 뿌리채 뽑혀서 떠낼래 갔다. 자, 이 나무가 뭐죠? 식상이죠. 식신상관. 해중에 간목도 거의 썩었고 식신하고 상관이 나무가 썩었다. 뿌리채 뽑혀서 떠낼래 갔다. 자, 식상이 뭔가요? 이분 남자분이라고 치자고요. 남자분일 때 의식주가 되겠죠. 식상은 의식주. 의식주가 썩었다. 또 의식주가 떠날래 갔다. 의식주가 전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빈곤하게 살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식주인데 의식주가 이렇게 질이 안 좋아 버리면 상당히 피곤하게 공고하게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이 또 뭔가요? 식상이 바로 건강 또 수명을 뜻하죠. 그러니 이분은 식상이 이런 모양새다 보니까 건강하고 수명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의 불이 어떻게 됐나요? 꺼졌다고 그랬죠. 거의 꺼진 불이라고 그랬죠.
불이 뭔가요? 남자분한테 재성이 되면서 재물, 그리고 남자한테 이성, 배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복 없죠? 배우자도 없죠? 그런 형상이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흑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흑이 뭔가요? 이분한테 관이죠. 남자한테 관은 뭔가요? 자식이죠. 자식도 이미 흙탕물이 돼서 사라졌다. 자식 보고 없고. 또 관이 이렇게 약하다. 관이 뭐죠? 직업이란 얘기죠. 여자든 남자든 직업을 뜻하는데 직업은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직업 안정도 안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통변을 하면 됐다는 얘기죠. 이분은 재물떡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재물떡이 너무 약한 사주입니다. 또 이성 배우자운도 약합니다. 이분 건강은 어떤가요? 식상이 이렇게 썩어져서 건강이나 수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떡은 어떤가요? 흙이 흙탕물이라 자식떡이 매우 약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관이라고 그랬죠. 관이 이렇다 보니 직업운도 안 좋습니다. 이런 통변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자분이라고 치면은요,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 아니라 여자분이다. 자, 식상이 이렇게 됐다. 의식주가 없는 거는 남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여자한테 식상이 뭐죠? 바로 자식이죠. 자식덕이 없는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이 꺼져다 보니까 재물운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관이 있죠. 이게 편관, 이 흙들도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여자분한테 관은 뭐죠? 이성 배우자운이죠. 이성 배우자운이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통변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의 벽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이 사주팔자의 그 오행들의 질까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 파악된 오행으로 이렇게 통변을 하게 되면은 사주 상담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말이 통변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주의 벽만 잡을 줄 알면은 이렇게 사주 통변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주 하나를 더 보자고요.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무진년, 을축월, 갑술일, 갑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도 이 사주의 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네 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네 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아니면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네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월간에 을목 작은 풀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지장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고요. 다음에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지장간, 진토 안에 개수, 그 다음에 축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네 편이라고는 을목, 간목, 큰 나무, 작은 나무 뿐이네요. 나머지 지장간에 작은 풀과 작은 물이 있는 정도죠. 이러면 사주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크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니까 식상, 내가 생해주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그 다음에 관성, 나를 극하니까 힘이 받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불,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는 나와 있는 게 전혀 없네요. 술토지장간에 정화 조그마한 불, 그 다음에 시지 술토 안에 정화 조그마한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에 무토, 연지에 진토, 큰 흙 관악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에 축토, 역시 작은 흙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 시지에 술토해서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성이 큰 흙, 작은 흙 합쳐져서 많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전혀 없죠. 역시 지장간, 축토 안에 신금 조그마한 쇠, 그 다음에 일지, 술토 안에 신금, 그 다음에 시지, 술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흙기운이 진토, 무토,
축토, 술토,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와 작은 흙, 축토가 합쳐져서 상당한 재성을, 흙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사주가 약사주가 됐네요. 내 편은 작은 나무, 큰 나무밖에 없으니까. 더군다나 사주에 물이 지장간에만 있어가지고 축토와 진토 안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물을 가지고는 이 많은 나무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더더욱 약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용신은 간목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간목이 없으면은 힘빨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간목이 용신이 되고. 자, 이 사주의 병이 뭔가요? 그러면 바로 흙이죠. 흙이 너무 많아서 이 사주팔자를 물도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일간을 공격해버린 힘을 많이 빼가버려서 이 많은 흙에 자칫하면 나무가 묻히게 생긴 그런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이 흙이 병이 됐네요. 자, 흙이 병이 됐는데 이 흙만 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병이 보입니다. 뭘까요? 자, 이 사주도 간목, 큰 나무죠. 그 다음에 을목, 작은 나무 이 합쳐져서 사주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무가 큰 나무, 작은 나무 합쳐져서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흙들에게 밀리기는 밀리지만 그래도 그냥 밀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힘으로 대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나무, 작은 나무가 합쳐서 물론 힘으로 흙에게는 밀리지만 그냥 밀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대립. 흙과 내가 대립을 하는 것도 병이 돼버렸네요. 바로 뭐 때문에 큰 불이 있어가지고 목생과 화생토로 이어지면은 대립이 안 되고 소통이 됐을 텐데 불이 술토 안의 정화, 작은 촛불밖에 없어서 이 큰 나무를 소통을 못 해주죠. 목생화가 안 되죠. 작은 불에다가 큰 나무 던져줘봐야 목다식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나무하고 흙이 대립된 것도 병이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병이 두 가지죠. 흙이 많은 거, 또 흙하고 나무하고 대립하고 있다는 거.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병을 알았으니까 또 한번 통변을 해봐야 되겠죠. 보이는 대로만 통변하면 됩니다. 이분이 남자분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남자분. 자, 남자분이라고 가정하면 이 흙이 재성이죠. 재성이 나하고 대립을 하고 나한테 부담이 되고 또 대립 본인하고 흙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재성하고 대립이다. 재성이 뭐죠? 재물이죠. 자, 재물하고 나하고 대립을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재물 굴곡이 항상 재물 때문에 시끌시끌한 재물하고 싸운다는 것은 바로 재물 때문에 시끄러움을 갖는 굴곡이 있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이 많은 재성이 뭔가요? 바로 이분이 남자분이라고 그랬죠. 이성 배우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성 배우자하고 전쟁이 되고 항상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세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대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약하고 이성 배우자로 인해서 구설 시비수가 많은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사주가 이 남자분으로 통변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분 자식복을 물어본다는 얘기요. 그러면 남자분이니까 관이죠. 관이 어디 있나요? 지장간에만 있죠. 축토 지장간에 신금, 술토 지장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 조각이 어떤 모양새인가요? 이 많은 흙에 토다금매가 돼버렸죠. 거의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자식복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관이 직업운이죠. 직업운이다 보니까 직업운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라는 통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자분이다. 이분이. 여자분이면 이 재가 똑같이 재물이 되니까 재물 굴곡이 많고 재물 때문에 항상 쟁토를 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재물복이 안정이 없고 재물복이 약합니다. 라는 통변이 들어가고 이 재가 뭔가요? 또 결혼한 분한테는 시어머니가 되죠. 시어머니하고 쟁토를 한다. 싸운다. 대립한다. 거부 갈등이 상당히 큰 시어머니로 인해서 거부 갈등이 큰 사주팔자입니다. 라는 통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분 남편복은 어떤가요? 물어봤을 때 관을 찾아봐야 되죠. 아까 봤죠? 지장간에만 있다는 거. 술토 지장간에 축토 지장간에 이렇게 신금 조그마한 새가 토다금매로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가요? 남편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꼴이죠. 흙에 토다금매가 되다 보니까 이성 배우자운이 매우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사주팔자의 병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병 속에서 사주팔자가
오행들이 어떻게 위치했다고 또 어떻게 질이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대로만 통변을 하게 되면은 바로 사주 상담이 되고 또 사주 통변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사주를 풀 때 병을 잡으려는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을 잡았으면은 이 사주팔자를 저같이 제가 재성이 부담이 됐다, 재성이 병이 됐다 그러면 제가 남자한테는 이성 배우자도 되고 재물이 된다 해서 재물에 대해서 구시렁 이렇게 통변을 하고 또 관이 쇠가 되는데 관이 흙에 묻힌 형국이다 보니까 관운이 매우 약한 사주다. 그래서 남자는 자식 복이 약하고 직업 안정이 힘든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는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합니다. 이런 통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주 병을 잡으면 사주 형국이 파악이 되니까 이 파악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통변이 되고 그대로 맞아 들어간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오행의 병도 잡고 그런 난 다음에 살을 적용하면 더 그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자분이다. 배우자는 안 좋다고 그랬는데 월지에 보면 축토가 이게 부성인묘죠. 그죠? 부성인묘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여자로서 이성 배우자운이 안 좋습니다. 이러한 통변까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행의 병, 이런 질, 이런 거를 잘 파악한 다음에 다 파악이 된 다음에 이런 살을 적용하게 되면 적중률도 높아진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사주에 있는 병을 잡으려는 거, 공부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방법은 사주 형국을 파악해야 되는데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파악한 다음에 가장 강한 오행이 뭔지, 가장 약한 오행이 뭔지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 사주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오행이 흙이다는 얘기죠. 그죠? 가장 약한 오행은 바로 불. 그 다음에 쇠도 되죠. 쇠도 매몰돼 버리고. 그래서 이런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이 보이다 보면은 이게 너무 강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주의 병을 파악하다 보면 통변을 아주 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주 파악을 한 다음에 파악한 다음에는 꼭 통변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실력이 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사주는 운에서 불이 와야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로 소통이 되면서 희신은 불이 되겠습니다. 그거 머리에 참고해 주시고 꼭 사주의 병증을 잡는 연습을 하면 사주가 많이 는다는 거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